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어떻게든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통 거지 근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케아 연필 거지나 코스트코 양파 거지 등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레전드가 되었던 거지 근성의 소유자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식당 외상 공무원들입니다. 2011년에는 처음 보면 어리둥절한 사진과 함께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도청 공무원은 절대 사절이라는 글인데요. 충북 도청 근처에서 음식점을 경영했다는 주인은 1998년 오픈하여 나름 잘 나가는 식당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몇 달 사이에 도청의 여러 가지 실과와 거래를 텄고 도청의 직원들은 장부의 금액을 쓰고 외상으로 밥을 먹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결제일을 차일피일 미뤘다는데요. 매월 몇백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몇십만 원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담배 심부름을 시킨 후에 담배값을 외상 장부에 쓰기도 하고 20만 원어치 가족 식사를 하고 직원 회식을 한 것처럼 써놓는 고위 간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간부만 1,000만 원 가량의 외상을 지는 등 외상 규모만 1억 원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도청을 찾아가 결제해달라고 하소연까지 했지만 오히려 공무원들은 부서 공통 경비로 해결할 금액을 이미 넘었다며 그 정도 외상은 기본 아니냐며 면박을 주기까지 했다는데요. 현금이 없던 식당 주인은 결국 주변에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3년이 지나서 한계점이 도달하여 다시 도청을 찾아가 애걸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다며 이미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장부가 있어도 돈을 못 받는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주인은 도청 옥상에 올라가 투신하는 상상까지 했다는데요. 결국 살던 집과 전답을 팔아 빚 2억 원을 청산하고 2001년에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조그만 식당을 열었다는데요. 그리고는 도청 직원 절대 사절이라는 문구를 붙였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도청에선 직원 억대 외상값 보도는 과장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데요. 외상 규모가 1억 원대이고 도청 직원 절대 사절이라는 안내문은 사실이 아니며 한 간부가 1천만 원의 외상을 지지도 않았고 도청까지 찾아가서 애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외상값을 안 갚은 것 자체가 문제인데 사과는 없었으며 이후로 밀린 식대를 갚기 위해 공무원들이 밀린 외상값을 갚으러 밀려왔다고도 합니다. 다음은 친구 시골집 돈 받고 빌려준 친구입니다. 최근에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의 친구가 지방에 계곡이 있는 동네 마을에 집을 샀다고 합니다. 오두막에 텃밭, 천연 수영장까지 있어서 놀기 딱 좋았다는데요. 차로도 20-30분 거리에 있어서 주말마다 자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의 친구들한테도 미리 허락만 받으면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 친구가 자주 그 집을 빌렸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잘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본인이 쓰기 위하여 짐을 갖다 놓으러 갔더니 모르는 가족이 쓰고 있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네들은 돈을 주고 빌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친구 집을 돈을 받고 모르는 사람한테 빌려줬던 건데요. 그렇게 해서 건당 5에서 10만 원 정도를 받아 추정치로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집주인은 친구들에게 물값도 전기세도 받지 않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다른 친구들까지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다는데요. 친구는 당장 1,000만 원을 갚을 수는 없으니 200 정도로 합의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다달이 얼마씩 주겠다고 각서를 쓰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자까지 쳐서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식으로 친구의 호의를 악용하는 친구들이 은근 많은데요. 한 단톡방에서는 한 친구가 1등급이라며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는 친구에게 정신 차리라며 개쌍욕 나올라던 거 저 정도로 그친 거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신비한 레코드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선 친구에게 선물을 받는 족족 팔아버리는 친구를 소개했었는데 친구에게 고민 많이 해서 디올 립글로우를 사줬더니 인스타에 선물 받은 거 사진 다 올려놓고 친구 태그까지 해놓고 잘 쓸게 해놓고는 바로 당근에 올린 걸 다른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다는 글도 올라오고, 메이드판에는 5년 된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준 60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바로 당근에서 봤다며 허탈해하는 글 등 친구가 준 선물을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양심 시리즈입니다.
2011년 서울 메트로에서는 역사 총 13곳에 책을 1000권씩 모아서 양심 도서관을 만드는데요. 시민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책을 시민들이 기부하여 도서관에 책을 비치해 놓으면 서울 시민 누구든지 책을 가져갔다가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5년 만에 구리, 문례, 녹번, 금호를 제외한 9곳이 다 문을 닫았다는데요. 문을 닫은 이유는 예상했다시피 거의 모든 책이 분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심 도서관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충북 도서관은 회수율을 100% 기록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도서관에 새로 발령받은 주무관이 첫 근무를 했을 땐 540권이 돌아오지 않았었다는데요. 책을 빌린 후에 중국에 갔다든지 군대에 가는 등 황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주무관이 끊임없이 전화와 문자를 하여 사람들에게 책 반납을 독촉했고, 전화를 안 받으면 휴무일에 아예 집까지 찾아가서 독촉장을 붙이고 오는 등 열정적으로 책 회수 업무에 뛰어든 결과 100%의 회수율을 기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충북도청 공무원들 외상값도 이 주무관이 대신 받아냈으면 다 받았을 것 같네요. 그 외에도 군포시에서 실시했던 양심 우산 사업은 우산이 없어져 9년 만에 없어졌고, 역시 군포시에선 양심 자전거 25대를 빌려줬지만 한 달 만에 다 없어져서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쿠팡 거지들입니다. 쿠팡은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편하게 쇼핑을 하기 위해 참 많은 장치들을 갖추었는데요. 환불도 쉬어 많은 이들이 이를 악용하곤 합니다. 고객이 배달을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증명을 못하면 무조건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환불 금액이 쿠팡이 아닌 라이더의 배달 수수료로 차감된다는 점인데요. 그러자 많은 라이더들의 경험담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는데요. 쿠팡 거지 처음 걸렸네요 라는 글에는 배달하고 3시간이 지나서 집에 왔더니 그때서야 음식이 없다며 환불을 했다고 하고, 쿠팡 거지 공유해요 라는 글에는 본인이 배달을 해놓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와서는 왜 배달을 안 해줬냐며 항의를 하길래 사진 찍어놓은 게 있다고 하니 말투가 달라지면서 다시 찾아보겠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라이더들은 액션캠, 바디캠을 자비로 사서 헬멧에 부착했다고 하는데요. 쿠팡 이츠에선 아예 배달 인증 사진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런 푼돈이 아닌 정말 어마어마한 환불 신공을 쓴 사람들이 자랑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애플 펜슬, 아이폰 가죽 케이스, 충전기, 정품 케이블, 매직 키보드, 애플 워치 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을 30일 안으로 쓰고 다 환불해버린 인증샷을 올린 것입니다. 사실 이건 쿠팡의 정책이 이런 거니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결국 이로 인한 피해자까지 생겨나는데요. 올해 초에는 544만원짜리 맥북 프로를 쿠팡에서 주문했는데 중고나라 사기 마냥 비슷한 무게의 철판을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알고 보니 한 고객이 맥북 프로 2개를 구입한 뒤 상품을 빼고 포장재 안에 철판을 넣은 후 다시 비닐 포장을 해서 반품을 했는데, 쿠팡은 검수 과정에서 이를 눈치채지 못했고 결국 이를 재판매한 것입니다. 이 반품 진상에게 형사 처분을 검토할 거라고 했는데 큰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전 개인적으로 남의 돈 꽁으로 먹으려고 하다가 탈나는 경우를 참 많이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냥 맘 편히 제값 주고 사는 게 결국엔 가장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